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어떤 주식이 오를까요?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3월 5일, 이란이 CIA를 통해 협상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과 드론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종전의 냄새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리고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그 반복되는 패턴을 먼저 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역사 속에서 전쟁이 끝날 때 주가가 어떤 패턴으로 움직였는지. 둘째, 지금 이번 전쟁으로 30% 넘게 처참하게 무너진 종목들이 어떤 이유로 빠졌고 전쟁 종료 시 어떤 순서로 반등하는지. 셋째, 그리고 반등 때 잘못 잡으면 오히려 물리는 함정 종목의 조건까지. 시작합니다. 일주일 전을 기억하십니까?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전투기 100여 대, 폭탄 250발 이상을 퍼부으며 에픽 퓨리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은 즉각 중동 9개국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단 이틀 만에 코스피는 18% 빠졌습니다. 연초부터 2월까지 무려 48%나 올라있던 한국 증시가 이틀 만에 그 상승분의 절반 가까이를 토해낸 겁니다. 공포지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3월 5일 목요일, 코스피는 낙폭을 빠르게 되돌리며 급반등했고 지수 급등으로 인해 한때 거래가 일시 정지될 정도로 변동성이 컸습니다. 코스피는 9.6% 급등하며 5,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 반등을 이끈 주인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코스피가 10% 가까이 폭등하는 동안 어떤 종목들은 여전히 바닥에 깔려 꼼짝도 안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가장 혜택을 볼 종목들이죠. 먼저 역사적 증거부터 봅시다.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2003년 이라크 전쟁이나 2010년 아랍의 봄 같은 중동 지역 정권 변화 이후에는 낙폭보다 증시 반등이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과거 유사 지정학적 사례와 비교했을 때 유가는 평균 3-4개월 상승하는 반면 주식시장 변동성은 1개월 정도 후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욤키푸르 전쟁이나 9.11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전쟁 리스크는 1년 안에 증시가 회복된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전쟁 종료 때 가장 극적으로 반등했을까요? 2003년 이라크 전쟁 종료 국면에서 가장 빠르게 오른 건 해운주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고 물류가 정상화되자 운임이 급등하면서 해운사들의 주가가 단기간에 30% 이상 뛰었습니다. 그 다음이 항공주였습니다. 유가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비용 압박이 사라지자 중동 노선 수요 회복 기대감과 함께 항공사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재건 관련 건설 플랜트주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가장 길게, 가장 강하게 오르는 섹터가 바로 이쪽이었습니다. 이 패턴이 지금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구조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최대 20% 빠졌다면 오늘 제가 이야기할 종목들은 30%를 훌쩍 넘게 빠졌습니다. 왜 이 종목들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을까요? 이유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동에 돈이 묶인 회사들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반도체를 팝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나도 미국, 유럽, 중국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삼성 E&A 같은 건설 플랜트 회사는 매출의 반 이상이 중동에서 나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내 일감이 있으니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무섭게 팔아버리는 거죠. 둘째, 기름이 비쌀수록 직격탄을 맞는 회사들입니다. 항공사는 유류비가 전체 비용의 20에서 30%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비행기를 띄울수록 손해가 납니다. 석유화학은 원재료인 나프타가 원유에서 나오니까 기름값이 오르면 마진이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이 종목들이 더 많이 빠졌는지 바로 납득이 갑니다. 셋째, 전쟁 나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소비를 파는 회사들입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는 전쟁 중에도 언젠가 필요해서 삽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크루즈는 다릅니다. 전쟁이 났다는 뉴스가 나오는 순간 예약이 줄줄이 취소됩니다. 매출이 순식간에 0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공포가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실감이 납니다. 삼성 E&A는 이번 전쟁으로 약 34% 폭락했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에어부산 같은 저비용 항공사들은 31% 넘게 빠졌습니다.
나프타 의존도가 거의 100%인 대한유화는 29%, 해운사 패머션은 27%, 모두투어와 하나투어는 2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20% 빠질 때 이 종목들은 25에서 34%가 빠진 겁니다. 목요일에 삼성전자가 11% 뛰는 동안 왜 삼성 E&A나 항공주들은 조용히 있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월가에서 쓰는 개념 하나를 알면 됩니다. 리스크 온 레이어링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를 단계별로 높여나간다는 뜻입니다. 1층부터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요. 공포가 조금 가라앉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사는 건 전쟁이 나도 무조건 팔리는 것들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장 경쟁이 멈추지 않으면서 HBM과 일반 서버향 수요는 동시에 폭발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란과 전쟁 중이라고 해서 서버 주문을 멈출까요? 아닙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삼성전자 주가의 급락이 전형적인 패닉셀이라고 진단했고,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숀 김은 삼성전자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가 먼저 반등했습니다. 이게 1층입니다. 그런데 삼성 E&A나 항공주, 해운주들은 다릅니다. 이 종목들의 운명은 전쟁이 진짜로 끝난다는 확실한 신호가 나와야 움직입니다. 투자자들이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2층이고 지금 이 종목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아래에서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2층 계단을 밟는 촉매가 뭘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공식적인 휴전 협상 타결 소식,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뉴스. 이것 중 하나만 나와도 지금 바닥에 눌려있는 이 종목들이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눌린 스프링이 더 강하게 튀어오른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전쟁 종료 뉴스가 나왔을 때 30% 빠진 종목이라고 해서 다 같이 30% 오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두 그룹으로 갈립니다. 첫 번째 그룹은 공포 때문에만 빠진 종목들입니다. 사업은 멀쩡하고 현금은 충분하고 현장도 안전한데 시장의 공포에 휩쓸려 같이 빠진 경우입니다. 이 종목들은 종전 뉴스에 화끈하게 반등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진짜로 상처를 입은 종목들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고유가를 버티느라 빚이 쌓였거나 중동 현장이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발주처의 재정이 파탄난 경우입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도 회복이 느립니다. 이 두 그룹을 구별하는 체크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빚이 얼마나 있는지,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실제 사업 현장이 전쟁터와 얼마나 가까운지, 이 세 가지만 봐도 진주와 돌멩이가 갈립니다. 제가 이 기준으로 가장 흥미로운 케이스를 직접 뜯어봤습니다. 삼성 E&A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 회사가 이번 전쟁으로 34% 가까이 빠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동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삼성 E&A의 2025년 말 수주잔고는 17.8조 원입니다. 화공 11.5조 원, 비화공 6.3조 원으로 구성돼 있고 매출 대비 수주잔고 커버리지 비율이 약 1.97배입니다. 향후 2년치 매출 가시성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순현금은 2조 9천억 원입니다. 빚보다 현금이 2조 9천억이 더 많습니다. 건설 플랜트 업계에서 이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빚을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금고에 현금이 넘칩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홍수가 났을 때 빚을 내서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은 홍수에 그대로 떠내려가지만 금고에 현금을 두둑히 쌓아둔 사람은 홍수가 끝나는 순간 가장 먼저 문을 엽니다. 삼성 E&A는 후자입니다. 또 하나의 결정적인 팩트, 이 회사의 주요 현장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삼성 E&A는 2023년 3분기부터 에너지 트랜지션 전략을 공식화하며 사업 재편을 실행했습니다. 2026년 수주 파이프라인의 66%, 무려 1,650억 달러가 청정에너지, 수소, LNG 같은 뉴 에너지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수주들의 발주처는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즉 GCC 국가들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 나라들은 이란이 아닌 미국, 이스라엘 연합편에 섰습니다. 삼성 E&A의 현장은 전쟁터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전쟁이 끝나면 이 나라들은 멈췄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를 다시 발주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발주의 핵심 수혜자 중 하나가 바로 삼성 E&A입니다. 34% 빠진 이유가 중동 비중이라면 반등의 이유도 중동 비중이 됩니다. 이게 억울한 하락의 구조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돈이 흐르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항공주와 해운주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유가가 꺾이는 순간 비용 구조가 극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입니다. 항공사 영업비용의 20에서 30%가 유류비입니다. 유가가 30% 내려가면 앉아서 수천억을 아끼는 구조가 됩니다. 마치 매달 고정비 100만 원이 나가다가 갑자기 3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배들이 아프리카 최남단 희망봉을 돌아가고 있는데 이 우회 항로가 정상 경로보다 2주 이상 더 걸립니다. 그만큼 연료를 더 쓰고 보험료도 폭등합니다. 해협이 뚫리면 이 족쇄가 한꺼번에 풀립니다. 두 번째가 화학주입니다.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이 유가와 연동돼서 내려가면 제품 마진이 극적으로 살아납니다. 만들어도 이익이 안 나던 구조가 만들수록 돈이 되는 구조로 바뀝니다. 세 번째가 재건 테마입니다. 건설, 건설기계, 전력 인프라. 이게 가장 길게 가장 크게 오릅니다. 전쟁이 끝나고 파괴된 곳을 세우는 과정에서 막대한 자본이 투입됩니다. 2003년 이라크 재건에 미국이 쏟아부은 돈이 600억 달러였습니다. 이란은 이라크보다 국토가 4배 크고 인구는 8,800만 명입니다. 인프라 재건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 뉴스에는 잘 안 나오는 디테일을 하나 더 드립니다. 전쟁이 끝나고 가장 먼저 복구해야 하는 게 뭘까요? 도로? 건물? 아닙니다. 전기입니다. 전기가 들어와야 공장이 돌고 공장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변압기와 전력망 수요가 재건 초기에 가장 폭발적으로 터집니다. LS 엘렉트릭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 수요로도 이미 성장 중인데 지정학적 리스크에 휩쓸려 주가가 눌렸습니다. 전쟁이 나든 안 나든 오를 이유가 있는 회사가 할인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종전 뉴스가 나왔다고 해서 30% 빠진 종목을 아무거나 사면 안 됩니다. 체력이 다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중 전쟁 기간 동안 고유가를 버티느라 빚을 많이 끌어다 쓴 경우가 있습니다. 유가가 내려가도 당장 그 빚을 갚는 데 돈을 다 써야 해서 주가 회복이 더딥니다. 화학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내려가서 원가는 줄어들었는데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원가는 줄었지만 매출도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등 때 종목을 고를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한가? 현장이 안전한가? 전쟁이 끝나면 수요가 즉각 회복될 구조인가?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차이가 종전 이후 6개월 수익률에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마무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장주는 먼저 반등했고 진짜 종전 수혜주들은 아직 바닥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먼저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는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늘 공습 강도가 줄었습니다. 이 신호들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종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쟁 리스크는 1년 안에 증시가 회복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핵심 변수는 전쟁 자체가 아니라 에너지 공급 차질 여부와 분쟁 장기화 여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쟁 장기화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순간이 오면 지금 어불하게 눌려있는 항공주, 해운주, 재건 인프라주들이 대장주보다 훨씬 압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눌렸으니 더 강하게 튀어오를 에너지가 있습니다. 단, 빚 많고 현장이 위험하고 수요 회복이 느린 종목은 반등 때도 뒤처집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기준, 현금 체력, 현장 안전성, 수요 회복성, 이것만 가지고 종목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면 이번 기회가 공부의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비밀서점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